퇴직금 5억, 유령 상가의 가치다. 한 교사의 악몽 일부 1억 5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평생 월 2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묵혀두시면 뭐 하십니까? 2020년 3월 퇴직을 6개월 앞둔 김태수 60세 국어교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월 200만 원이면 연금 300만 원과 합쳐서 500만 원. 노후 걱정 끝이네. 하지만 5년 후인 2025년 겨울 태수는 영종도 골프장 화장실을 청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것은 한 교사가 퇴직금 전부를 잃고 65세의 청소부가 된 이야기입니다. 태수야, 나 정민이야. 잘 지내지? 대학 동기 정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오, 정민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아, 그냥 퇴직한다고 해서. 축하한다고 전화했지. 언제 한번 밥 먹자. 며칠 후 정민과의 저녁 자리. 태수야, 너 퇴직금 얼마 받아? 글쎄. 한 2억 정도 되려나.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은행 넣어봐야 이자도 안 나오는데. 정민은 자연스럽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응 부동산 투자자문 이정민 이사나 요즘 이거 하거든. 상가 분양 자문해주는 거. 태수야, 너한테 딱 맞는 물건이 하나 있어. 다음 주 토요일 태수는 아내와 함께 인천 삼산동을 찾았습니다. 월드빌딩 2021년 준공 예정 현장 분양 사무실은 화려했습니다. 깔끔한 양복 입은 직원들, 맛있는 커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김태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팀장 강민호라고 합니다. 정민 이사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강 팀장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지역 보이시죠? 바로 지하철역 200m 거리입니다. 유동인구가 하루 3만 명입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통계 자료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1층 상가 12평, 분양가 5억 5천만 원입니다. 선생님께서 1억 5천만 원만 자기 자본으로 넣으시고 나머지 4억은 은행 대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는 얼마나 되죠? 월 1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 팀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임대 수익이 월 200만 원입니다. 이자 150만 원 내고도 50만 원이 남습니다. 게다가 건물 가치 상승까지 생각하면 옆에 있던 아내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강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그건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입주 2년 전부터 세입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미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 지역 1층 상가 평균 임대료가 평당 80만 원입니다. 12평이면 월 960만 원이에요. 저희는 200만 원만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 양심적이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민이 말했습니다. 태수야, 나도 여기 2층 상가 하나 샀어. 내가 이거 안 좋으면 너한테 권하겠어? 정말? 우리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 내가 너 속이겠어? 정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태수야, 솔직히 말할게. 교사 월급으로 평생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자산 하나 만들어놔. 연금이랑 합치면 노후 걱정 끝이야.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억 5천. 퇴직금이 2억인데 5천만 원은 생활비로 남겨두고. 그 친구가 나한테 손에 끼칠 사람이 아니야. 2020년 8월 퇴직금 2억 원을 받은 태수는 그중 1억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태수 선생님. 분양 사무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샴페인까지 터뜨렸습니다. 강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1년 후 건물 완공되면 저희가 좋은 세입자 구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태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노후 걱정 없겠구나. 2021년 5월 월드빌딩 준공 축하드립니다.
16층짜리 멋진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태수는 아내와 함께 자신의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1층 12평 상가. 위치도 좋았습니다. 입구에서 가까운 코너였습니다. 여보, 여기 프랜차이즈 카페 들어오면 대박이겠는데요? 순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강 팀장이 곧 세입자 연락 온다고 했어.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1층부터 16층까지 올라가 봤지만 대부분 상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태수는 불안해졌습니다. 2021년 6월 강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건물이 너무 조용한데요? 세입자는 언제 들어오나요? 선생님. 지금 최종 계약 단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아직도 소식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통화 곤란합니다. 나중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2021년 9월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이자 150만 원 연체. 즉시 입금 바랍니다. 태수는 퇴직금 잔액 5천만 원에서 1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15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150만 원. 여기에 관리비 35만 원까지. 매월 185만 원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부동산에 임대 광고를 냈습니다. 1층 상가 12평, 월세 200만 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의 전화 연건. 2달이 지났습니다. 문의 전화 연건. 태수는 월세를 낮췄습니다. 월세 150만 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건. 월세 100만 원.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태수는 정민에게 정민아, 나 어떡하지? 세입자가 안 들어와. 태수야, 미안해. 나도 똑같아. 나도 세입자 못 구했어. 뭐? 너도? 이 건물이 완전 망한 것 같아. 1층부터 16층까지 거의 다 비어 있어. 태수는 멘붕이 왔습니다. 강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 화려했던 인테리어는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는 분양 광고지만 찬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2022년 말 퇴직금 잔액 5천만 원은 1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이제는 교사연금 300만 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매월 지출. 대출 이자 150만 원. 관리비 35만 원. 합계 185만 원. 연금에서 185만 원을 내고 나면 115만 원만 남았습니다. 부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순이가 울먹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이러다 집까지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내 퇴직금 30년 모은 돈. 2023년, 2024년 시간은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월드 빌딩은 완전한 유령 건물이 되었습니다. 1층부터 16층까지 90% 이상이 공실이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건물 뭐야? 왜 저렇게 다 비어 있어? 입지 선정을 잘못한 거지 뭐. 여기 유동인구 별로 없잖아. 태수는 그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유동인구 하루 3만 명이라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2024년 겨울 64세가 된 태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4년째 매월 185만 원씩 나가는 돈.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직접 장사를 해야겠어. 뭐라고요? 그 상가에서 우리가 직접 식당을 하는 거야. 그럼 최소한 임대료는 안 나가잖아.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식당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평생 교사만 했는데. 그래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 해봐야 해. 2025년 3월 태수 부부는 남은 돈을 긁어 모아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간판 할머니 밥버거.
테이블 6개, 의자 24개. 주방 기구, 냉장고, 에어컨. 총 비용 3천만 원. 순이의 친정 어머니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엄마,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업 첫날. 할머니 밥버거 오픈 기념. 밥버거 3,000원. 아내는 전단지를 들고 건물 앞에 서서 홍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손님 2명. 매출 6,000원. 태수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업 일주일. 일주일간 총 매출 35만 원. 하루 평균 5만 원. 재료비, 전기세, 가스비를 빼면 순이익 거의 0원. 순이가 주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입소문 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태수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2025년 여름이 왔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가 폭탄. 에어컨을 안 틀면 손님이 안 옴. 어느 날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더워요? 에어컨 안 틀어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켜드릴게요.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 손님은 밥버거 1개 5,000원을 먹고 나갔습니다. 그날 에어컨 전기세 2만 원. 태수는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손님 한 명 받으려고 2만 원 쓰고 매출은 5,000원. 눈물이 났습니다. 2025년 가을 태수는 배달 앱에 등록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월 10만 원 내고 광고도 했습니다. 한 달간 배달 주문 6건. 매출 4만 8천 원. 수수료와 광고비 12만 원. 적자 7만 2천 원. 태수는 배달 앱을 해지했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추운 밤 태수와 순이는 빈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매출 2만 원. 손님 3명.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 9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기다리고. 근데 안 돼요. 태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9개월간 총 매출 약 650만 원. 총 지출 약 1,300만 원 재료비, 전기세, 가스비 등. 적자 650만 원. 여기에 대출 이자 150만 원씩 9개월 1,350만 원. 순이 친정에서 빌린 3천만 원까지. 여보, 미안해. 태수는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정민이 말만 믿고 분양업자 말만 믿고. 순이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2025년 12월 31일 태수는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 완료되었습니다. 9개월 만에 폐업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월드 빌딩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있는 건물. 1층부터 16층까지 유령 상가. 할머니 밥버거 간판을 내리며 순이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했는데.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최선을 다했어. 2026년 1월 폐업 후 일주일. 태수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잔액 127만 원. 다음 달 대출 이자 150만 원. 부족액 23만 원.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해. 태수 65세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경력직 채용 -50대까지. 사무직 채용 -45세 이하. 영업직 채용 -40대 우대. 모든 공고가 65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5세 나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순이 62세도 구직에 나섰습니다. 30년간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한 경력. 학원 강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영종도 신도시 학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선생님, 경력은 좋으신데. 연세가. 요즘 학생들이 젊은 선생님을 선호하셔서. 죄송합니다. 10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10군데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순이는 작은 동네 학원 앞에 섰습니다. 푸른 수학학원 마이너스 강사 구함.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지원하러 왔습니다.
원장 55세 여성이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2세입니다. 중학교에서 30년간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급 1만 5천 원, 주 3회 하루 4시간. 괜찮으시면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급 계산 1만 5천 원 4시간 12일 72만 원. 적지만 그래도 큰돈이야. 태수도 마침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영종도 오션뷰 골프장 마이너스 청소 미화원 모집. 시급 1만 3천 원. 근무 시간 오전 5시 오후 29시간. 태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내일 면접 보러 오세요. 2026년 2월 태수의 첫 출근 날. 새벽 4시 30분 기상.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영종도로 향했습니다. 골프장 관리 사무실. 김태수 씨죠? 여기 서류 작성하시고 유니폼 입으세요. 청소부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초록색 작업복. 30년간 교단에 섰던 국어교사 김태수. 이제는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김 씨, 여기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골프장 1번 홀 화장실. 태수는 걸레를 들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변기를 닦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아야 했습니다. 대출 이자 150만 원을 갚기 위해서. 어느 날 50대 골퍼가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여기 휴지 떨어졌어요. 네, 금방 채워드리겠습니다. 태수는 휴지를 가지러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그 골퍼가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먹고 청소나 하고 있네. 젊었을 때 뭐 했을까?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어. 국어를.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순이도 학원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선생님 진짜 나이 많으시다.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학부모 상담도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요즘 수학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따라가실 수 있으세요? 순이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30년간 이 일을 했어. 누구보다 잘 가르칠 수 있어. 하지만 증명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새로운 교재를 연구했습니다. 2026년 6월 부부의 일상. 태수 오전 5시 기상, 골프장 청소. 오후 3시 퇴근. 순이 오후 2시 출근, 학원 강사. 오후 10시 퇴근. 월 수입. 태수 250만 원. 순이 72만 원. 교사연금 300만 원. 합계 622만 원. 월 지출. 대출 이자 150만 원. 관리비 35만 원. 생활비 200만 원. 친정 빚 상환 50만 원. 합계 435만 원. 겨우 187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와 순이는 저녁 9시에 만났습니다. 태수는 골프장에서, 순이는 학원에서 퇴근한 직후였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어? 응. 그래도 견딜만해. 당신은? 나도. 괜찮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안정된 노후를 꿈꿨던 그들. 하지만 지금은 65세 청소부와 62세 학원 강사. 태수는 매일 밤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정민이 전화를 안 받았더라면, 만약 분양 사무실에 안 갔더라면, 만약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6년 12월 태수는 퇴직 교사 모임에 나갔습니다. 후배 교사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상가 투자 어떤가요? 저도 내년에 퇴직인데 고민 중이에요. 태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상가 분양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지인이 권유하는 거. 더 위험합니다. 태수는 자신 계속 1월 12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민이라는 대학 동기. 말끔한 양복의 강 팀장. 월 200만 원 임대 수익 보장. 그리고 5년 후의 현실. 유령 상가, 밥버거 가게 폐업,
65세 청소부. 선배님, 우리 같은 교사들은요, 평생 학생들만 상대했어요. 세상 물정을 몰라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딱 좋은 먹잇감이에요. 선생님 하면서 달콤하게 접근하죠. 퇴직금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은행에 넣으세요. 이자 적어도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배님. 2026년 현재 김태수 66세는 여전히 골프장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인 순희 63세는 동네 학원 강사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삼산동 월드빌딩은 여전히 90% 이상 공실 상태입니다. 퇴직을 앞둔 모든 선생님들께 이 이야기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는 쓰디쓴 현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들을 위한 경고.